적을 만들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인간관계, 이렇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희망나무TV 이다경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는 말처럼 사람은 인간관계를 아예 배제한 채로는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를 원하고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어떤 상황 때문에 나와는 성향이 맞지 않아서 학교나 직장, 모임 등의 인간관계가 틀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만 한번 꼭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스트레스 받지 않는 인간관계 첫 번째, 적당한 거리두기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사람을 대할 때는 불을 대하듯 하라. 다가갈 때는 불에 타지 않을 정도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멀어질 때는 얼지 않을 만큼만 거리를 두라는 말인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는 시기가 언제일까 생각해보면 상대방을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할 때부터인데, 내가 생각하는 프레임에 상대방이 들어오면 나의 기대치에 충족하기 때문에 둘의 관계는 별 문제가 없을 테지만, 너무 가까운 사이가 되어서 상대가 내 생각에 맞춰주길 바라는 상태가 되면 관계가 삐그덕대기 시작할 겁니다. 대학교 4년 내내 붙어 다니면서 20대를 함께 보냈던 단짝 친구, 그 친구가 먼 지방에서 결혼을 할 때 만사 제쳐두고 달려가서 진심으로 축하도 해주고 두둑하게 축의금도 하고 왔는데, 정작 내가 결혼할 때는 그 단짝 친구가 집안일,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못 오게 되고 그 계기로 오랜 기간 연락조차 안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비슷한 경험들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함께한 시간이 길었던 만큼 좋았던 추억이 씁쓸한 현실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가슴 아프지만, 어쩔 수 없는 관계에 너무 애쓰지 말고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하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 줄 때 서로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다 싶으면 좀 멀어지셨다가 또 시간이 지나 서로를 이해하는 날이 오면 다시 가까워질 수도 있으니 서로 간의 적절한 거리두기 꼭 기억하세요. 스트레스 받지 않는 인간관계 두 번째, 친구와 동료를 구분하기입니다. 학교를 같이 다니며 같은 반에서 매일매일 같이 생활하고 보낸 사람들은 우리는 반친구 혹은 동창생이라고 하는데요. 반친구 중에서도 나와 성향이 비슷하거나 함께 어울리면서도 다른 친구들보다 친밀해지면 깊은 사이의 친구가 되기도 하는데요. 같은 반 또는 같은 학년의 모든 구부들과 친하지 않다고 해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 회사, 모임, 동호회 등 일정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끼리의 인간관계가 형성되는데요. 특히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나와 가족의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해야 하는 일의 터전이며, 이곳에서 함께 일을 하는 직장 동료는 출근부터 퇴근까지 업무를 함께 해나가는 사이로 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동창생들과 친하게 지낼 필요가 없듯이 직장 동료도 마찬가지인데요. 직장 동료와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사회성이 없거나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업무를 위해 출근한 직장에서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어 친한 언니, 친한 오빠, 동생으로 지내는 것이 옳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친밀한 인간관계 만드는 법 세 번째, 경청입니다. 그렇다면 적을 만들지 않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인간관계는 대화로 시작되는데요. 즐거운 대화를 많이 나누고 소통하는 방법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바로 경청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경청이라는 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친구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안부 전화를 걸었는데요.
몸은 좀 어때? 어쩌다 사고가 난 거야? 그러면 친구는 이러이러해서 사고가 났다라고 상황을 설명하겠죠. 그런데 이때 가만히 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나도 몇 년 전에 교통사고 난 적 있었는데 엄청 고생했었어. 퇴원하고도 한방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도 받고 해야 후유증이 안 남아 하면서 계속 자기 경험담을 이어나가는데요. 사고가 난 친구의 안부를 물으려고 전화를 했다가 결국엔 본인의 이야기로 끝을 맺는 겁니다. 친구의 안부를 물었지만 결국엔 대화의 주도권을 자기가 가져오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런저런 정보도 얻게 되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픈 친구 입장이라면 내 몸 먼저 챙겨주고 걱정해주고 물어봐주는 사람과 더 가까이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속한 친구들 모임 중에도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요. 한 친구가 속상한 일이 있어서 얘기를 막 쏟아내고 있는데 그 사람 얘기를 다 듣기도 전에 중간에 말을 딱 가로채서 결국엔 본인 경험담 이야기, 본인 가족 이야기, 본인 지인 이야기까지 해버려서 정작 말을 시작했던 친구가 주도권을 빼앗겨 버렸고 다른 친구들도 속상한 친구 얘기 다 듣고 너 얘기하라고 하면서 분위기가 좀 이상해진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경청의 기본은 대화의 주도권을 뺏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지갑 잃어버린 이야기를 할 때 그 속상한 마음에 호응을 해주는 게 우선이지 중간에 말을 다 가로채서 나도 예전에 지갑 잃어버렸던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인간관계에서 호감을 얻을 수 있는 경청의 자세고요.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는 건성으로 듣지 말고 집중해서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이 상대와의 관계를 더욱 신뢰하고 친밀해지게 만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나를 지키는 방법과 친밀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대화법 그리고 경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희망나무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